안녕하세요. 게스트 바리스타 그리고 커피템플의 바리스타 김사홍입니다. 네, 블랙 커피 대표이기도 하고요. 네, 그 회사에서는 존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김명식입니다. 네, 저는 블랙 커피에서 15년 차 근무하고 있는 로스터이자 바리스타로 남고 싶은 허은미 미아입니다. 닉네임. 안녕하세요. 저는 블랙 커피에서 이제 디자이너를 맡고 있는 데니라고 합니다. 김대건이라고 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블랙 커피 바리스타 안나 홍다혜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블랙업에서 로스터 커피 볶는 일을 담당하고 있는 박태현 테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블랙업 커피 서면점에서 헤드 바리스타로 근무하고 있는 바리스타 조이 윤희라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양산의 헤드 바리스타로 근무하고 있는 엘리라고 합니다. 본명은 김수경 바리스타입니다. 저는 블랙업 커피의 헤드 스텝으로 근무하고 있는 루나 김지효입니다. 저는 주디 박주은 바리스타. 저는 블랙업 커피 서면점에서 일하고 있는 제리라고 합니다. 강재하라고 합니다. 블랙 커피에서 일하고 있는 닉네임은 써니고 이윤서입니다. 저는 블랙커피 서면점에서 일하고 있는 노아이고요. 본명은 개경환입니다. 부산에서 계속 태어나서 계속 부산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블랙커피 서면점에 다니는 바리스타 운이 임채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바리스타 2부이자 이지원입니다.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부산이라는 도시, 이 도시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굉장히 좋아하는 도시에서 게스트 바리스타를 진행하게 되었고, 그리고 또 블랙업이라고 하는 또 제가 리스펙하는 그런 그 커피 회사하고 함께 하게 되어서 이렇게 부산에 오게 되었습니다. 게스트 바리스타를 이렇게 할 때 그 모습을 이렇게 봤던, 그리고 거기서 좋은 기억들, 그리고 그런 에너지들을 저희 공간에서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한번 제안을 드렸는데, 조금 이제 워낙 이제 바쁘시고 하시다 보니까 그런 기간을 좀 잡기가 조금 어려웠었는데, 저희 또 매장에 또 이제 모아이 머신을 설치를 하면서 방종호 대표님께서 또 한번 또 어필을 하면서 또 이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오늘 이렇게 하게 되었죠. 네. 이번이 처음이고 또 게스트 바리스타 있는 건지도 처음 알았어요. 게스트 바리스타는 그냥 유튜브나 그런 영상으로 접해봤고 직접적으로 제가 게스트 바리스타 행사를 하고 있는 곳에 간 적은 없지만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간접적으로 접해보고 게스트 바리스타 행사를 처음으로 접하고 경험하게 된 계기인 것 같습니다. 그 엘카페에서 그 대표님께서 하실 때 한번 가봤었고, 또 우연찮게 그 헬카페 준비 기간에 한번 가가지고 또 준비하는 모습도 보고 또 거기서 나오는 커피를 마셔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처음에 부산에서 이제 커스바에서 했을 때 처음에 그때 갔었고, 서울 쪽은 그 이후로 좀 코로나 때문에 저도 이제 이동하기가 좀 힘들어서 못 갔다가 이번에 카페쇼에서 그 카페 루이지 그 하셨던 거 먹어보러 올라갔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먹어보고. 게스트 바리스타라고 하면 저희가 옛날에 저희 블랙업에서 김성욱 대표님과 함께 게스트 바리스타를 한번 했었던 적이 있었고, 또 다른 분들도 한 적이 있었긴 한데, 저희가 지금 이렇게 또 오랜만에 여기서 행사를 또 다시 접해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아쉽게도 서울에서 하는 거는 접해보지 못했어가지고. 꽤 오래됐어요. 꽤 오래됐는데, 그때 그러고 보니까 기억난다. 펠트 송대웅 바리스타 있을 때, 그 송대웅 지금 펠트 대표가 됐죠. 송대웅 바리스타 있고 우리 바리스타들 다른 이제 바리스타들 쭉 있을 때, 그때 블랙업 내려와가지고 했어요. 제가 송대웅 얘기를 꺼낸 이유가 뭐냐면은 송대웅이 운전했거든. 운전할 때 힘들어 계속 그래가지고 그게 굉장히 기억에 남아요. 우리가 그라인더까지 다 들고서 내려왔었거든요, 운전해서. 맞아요. 그때 게스트 바리스타 했습니다. 많이 변했죠. 그때는 이제
저희 커피 템플 바리스타들이 다 내려와서 하는 거였는데 좀 열심히 잘 해보겠다고 그라인더까지 쓰던 그라인더 들고 내려오고 커피 들고 오고 뭐 모든 것을 레시피랑 이런 걸 들고 와서 하긴 했지만 사실은 물이 이렇게 다른 줄 모르고 막상 이제 비슷하게 나올 줄 알고 했다가 굉장히 당황했던 그런 기억이 있고요.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조금 더 젊었고 패기 넘쳤고 그렇지만 이제 경험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정도에 비할 바는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변수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했다가 당황스러웠던 그런 경험이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많은 분들이 와주셔갖고 이제 잘 즐겨주셔서 오히려 그냥 굉장히 미안하고 감사했던 그런 기억이었던 거고요. 지금은 또 그 사이에 이제 굉장히 게스트 바리스타를 많이 하면서 여러 지역들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다양한 변수들을 겪어왔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대처가 가능한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은 원하는 만큼 커피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이 블랙업 바리스타들도 마찬가지로 그때 있던 바리스타들이요 지금까지 있는 바리스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비율이 어마어마해요. 그게 저는 블랙업 커피의 저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연륜 있는 바리스타들과 함께 합을 맞춰가지고 이번에 아주 멋지게 행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예전이랑 지금이랑 뭐 지금이 조금 더 많이 농이 익었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으로 더 활기차고 더 재미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은 굉장히 재밌기도 재밌고요. 그리고 이제 그게 뭐 사실 다른 데서 행사를 할 때는 이제 뭐 거의 커피를 위주로 봤었는데 뭐 이제 같이 행사를 하게 되니까 직접적인 저희 매장 스토리를 조금 담아내는 것 같아서 그런 행사의 내용을 조금 더 많이 보게 됐던 것 같아요. 되게 하기 전에 떨리고 막 설레고 힘들고 그랬는데 하다 보니까 적응도 되고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근데 벌써 끝나가지고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SNS로 지켜봤었을 때는 사실 손님의 입장으로 외부에서 뭔가 바라보는 입장으로 저도 저기에 이제 줄을 서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단순하게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내부에서 저희가 직접 이제 참여하면서 제가 같이 만들어가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게 밖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또 필요하고 굉장히 많이 배우는, 여러 가지를 많이 배우는, 특히 대표님, 그러니까 김상훈 바리스타님의 열정이나 에너지를 옆에서 이제 같이 좀 흡수를 많이 하는 그런 지금 시간으로 같이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틀은 너무 짧습니다. 너무 아쉬워요. 한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그냥 되게 축제 같았어요. 뭔가 우리 바리스타 분들도 다 즐거워하고 이제 오시는 분들도 다 즐겁게 드시고 웃으면서 나가시고 되게 즐거운 축제 같은 느낌이었어요. 약간 오리 같은 느낌이었어요. 이렇게 백조? 이렇게 위에서는 굉장히 우아한 모습으로 모든 것들을 이렇게 보여지는 모습들이 있었지만 그 뒤로 보여지는 그런 여러 가지 힘든 과정들로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걸 충분히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뭔가 실제로 같이 일을 했을 때는 조금 더 깔끔한 스타일로 일을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뭔가 조금 더 일을 하시는 거에 있어서는 좀 더 단호하고 조금 더 이렇게 정해진 대로 하려고 하시는 스타일의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봤을 땐 이미지적으로 했을 땐 되게 까다로우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제 사람에 대한 정도 되게 넘치셨던 것 같고, 그리고 저희 행동 하나하나 전부 다 이제 의미를 약간 부여해 주시는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좀 되게 세심하셨던 것 같아요, 좀. 일단은 생각한 대로 내 이미지였긴 했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같이 일을 진행하는데 좀 약간 잘못하면 어쩌지? 하는 약간 걱정이 좀 왔었는데 그래도 좀 제 입장을 좀 배려해 주시고 좀 편하게 좀 같이 일을 진행했던 것 같아서 좀 만족스러웠어요. 엄청 섬세하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일하는 부분은 처음 겪어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외적인 부분에서 그냥 얘기 나누고 뭐 이렇게 했을 때는 조금 포근하고 친근하고 조금 이렇게 잘 대해주시고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약간 일도 약간 그렇게 하시나 했는데 일하실 때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존재하시는 게 딱 정확한 핀트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 포인트에 맞춰야 되고 그거를 이제 좀 더 디테일하고 더 섬세하게 그 어떤 부분이 있으면은 다듬는 약간 그런 과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거든요. 실제로 저도 로스팅을 하면서 그랬고 다른 바리스타 친구분들도 아마 그런 부분을 가장 많이 느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제가 김상욱 대표님이랑 어떻게 보면 연락도 좀 많이 하고 같이 있을 시간이 좀 많았던 편인 것 같아요. 제가 대표님 공항도 픽업을 다니고 지금도 대표님 숙소에서 같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주차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데 그냥 그 순간순간이 배울 게 굉장히 많은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김상욱 대표님은 그냥 사실 되게 연약해 보이시는데 정말 그 모든 게 다 단단하시다는 느낌? 말씀 한마디나 뭐 행동 하나라든지 그 어떤 센스도 잘 감각들을 다 놓치지 않으시는 단단한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정말 제가 가장 부족한 부분이 그런 거라고 생각하기도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짜 가까이 많이 배울 수 있던 기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저는 뭐 커피적인 전문성도 당연하고 약간 저희 회사에서 항상 얘기하는 게 맨파워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근데 실제로 뵀을 때 그런 점들이 더 정말 직접적으로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 전에 이제 뭐 대회나 아니면 게스트 바리스타 하시는 거 보면서도 이분이 그냥 사람 한 분으로서 바리스타로서의 파워가 굉장하신 분이구나라는 거는 많이 느꼈지만 직접 또 이렇게 막 기획을 하실 때나 뭔가 일을 하실 때도 그런 점들을 정말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되게 행동 하나하나, 말 하나하나 단어 선택에도 되게 신중하게 하시는 편이고 어떤 단어를 선택을 해야 고객님에게 좀 더 좋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까 또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좀 더 고객님이 존중받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세심한 부분까지 꼼꼼하게 체크하시는 걸 보고 나도 평소보다 좀 더 세심하게 꼼꼼하게 챙겨봐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우선은 저에게는 아직 시간이 되게 많이 필요한 일일 수도 있는데 우선은 그냥 김상욱 바리스타님이 계시고 내리신 커피는 일단은 약간 믿고 먹는 커피? 진짜 편안하게 그냥 맛있는 커피일 수 있어서 저도 진짜 제가 내리는 커피를 고객님들께 이제 진짜 믿고 먹을 수 있고 그리고 고객님들께 되게 편안하게 대하시는 모습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일단 뭔가 너무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커피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열정이랑 또 이제 그런 뭔가 마음이 뭔가 처음 초심처럼 되게 뭔가 엄청 열정이 넘치시는 것 같아서 일단 그게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일단 뭔가 손님들이랑 막 대화하고 나누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아서 뭔가 저도 나중에 저렇게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고객과 좀 이야기를 잘 못했었는데 되게 잘하시는 거 보시고 되게 많이 배워야겠다 생각이 들었었어요. 뭐 모든 바리스타가 그렇겠지만 김상욱 바리스타님이 커피에 대한 자세, 그런 생각들 그리고 그런 확고한 자신감들이 되게 좋아 보였고 저도 언젠가는 그런 바리스타가 엄청 되고 싶어요. 뭐 어딘가에 임하는 자세 같은 부분들, 그러니까 뭔가 더 되게 진중하시고 또 그러면서도 또 더 재미있게 위트 있게 또 이끌어 가시고 그런 부분들이 되게 사실은 제가 좀 부족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되게 배울 게 되게 많으신 그런 분이신 것 같아요. 사실 뭐 커피도 그렇고 당연히 바리스타로서의 뭐 에너지도 그렇고 뭐 배울 점은 참 많은 분이시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 우리 바리스타들 다 같이 김상욱 바리스타님이랑 함께 하면서
제일 좀 많이 부럽기도 하고 저런 점을 닮아가고 싶다라고 생각을 유달리 많이 했던 부분은 좀 저도 마찬가지고 저희 바리스타들도 같이 근무를 하면서 이 짧은 며칠 안 되는 시간 동안 스스로 이 일을 하면서 처음 시작했던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내면의 동기부여를 그냥 존재만으로도 해주실 수 있는 거, 그냥 저는 그런 부분들이 제일 좀 멋지고, 아, 나도 누군가에게 저렇게 커피를 처음 시작했던 그 열정과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좀 만들어줄 수 있는 바리스타가 되고 싶다, 그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고, 그런 부분이 가장 대단하다고 느껴져요, 저는. 네. 그런 선한 영향력. 저는 블랙업 바리스타들한테 배우고 싶었던 부분이 바로 그 지점. 지금 질문 잘해주셨다. 이번에도 수요일 날 와갖고 지금 사흘 내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을 통해서 지난주에도 와가지고 3, 4일 좀 내내 있으면서 또 같이 합숙하듯이 그냥 잠만 따로 자고 이제 같이 있었는데 내내 블랙업 바리스타들 통해서 배운 점이라면은 바리스타들을 이제 포용하는 것?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저는 밀어붙이는 타입이거든요.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조금 더 완성도 있게 이렇게 해보자. 이런 식으로 그거를 끌어올리려고 하는 그런 타입이에요. 여태까지 쭉 그래 왔어요. 그리고 저 스스로가 그런 사람이고 한계를 두지 않고 항상 이번에 여기까지 했지만 다음번에는 더 여기까지 하고 싶고 계속 이렇게 하고 싶은 거죠. 근데 이제 블랙업 바리스타들은 상대적으로 반대되는 개념으로 적당히 해도 괜찮아 이렇게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고 오히려 바리스타들을 이렇게 어머니나 아버지처럼 이렇게 감싸 안아준다고 해야 되나? 신뢰해 준다는 거. 괜찮아, 너 잘하고 있어, 이렇게 말해주는 거. 그런 부분들. 아까 인터뷰 하실 때 굉장히 투머치 토커였다던 안나. 저 안나 보면서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던 게 엄마 같은 바리스타, 이렇게 얘기하면 좀 실례일까? 근데 저는 좀 그렇게 느꼈어요. 그러니까 무언가 얘기를 하면은 뾰족하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 얘기에 대한 리액션이 긍정적이고 부드럽게, 그런데 이렇게 감싸 안는, 그냥 가볍게 던진 얘기도 아 맞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렇게 감싸는 그런 식의 리액션인데, 그래서 아주 어린 막내 바리스타들도 안나를 어려워하거나 그러지 않더라고요. 안나의 역할은 굉장히 지금 여기서 블랙업에서 사람들을 이끌고 뭔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점을 이끄는 점장의 위치인데, 예를 들면 농담으로라도 내일 저 데리러 와주세요 라고 얘기를 한다든지 이런 식의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이제 서로 편안하고, 그렇지만 일은 이제 정확하게 이제 구별돼 있지만 그런 사이니까 그게 되는 건데, 저는 그런 부분들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근데 안나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있는 고참 바리스타들이 다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신구의 비율이 2대8 정도예요. 20% 정도가 블랙업 바리스타 전체의 20% 정도가 보니까 최소한 5년 이상, 그래서 8년에서 10년, 15년 차까지 굉장히 다양한 이 바리스타들이 있는데, 그런 바리스타들이 지금 20대 초반의 바리스타들하고 일을 하고 있거든요. 20대 초중반의 바리스타들이 이 바리스타들이랑 일을 함에 있어서 어려워하거나 막 낯설어하거나 거리감이 느껴지는 이 느낌이 없더라고요. 신구의 조화가 굉장히 좋다. 저는 이게 이번 블랙업과의 일을 하면서 그 힘이 바로 이 포용하는 힘, 이게 아닌가 거기서 느꼈습니다. 이거 배우고 싶어요. 근데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어떤 여성분이었는데 커피를 에스프레소 드시고 나서 표정이 너무 새로운 경험을 해본다는 표정을 이제 짓는 거 보시고, 와 저렇게까지 많은 이제 색다른 경험이구나 라는 걸 보고 좀 많이 뿌듯한 게 있었죠. 예, 그 정도로 이제 좋아해 주시니까 눈이 정말 동그랗게 됐었거든요. 네. 지금 딱 뭔가 한 명이 기억 남는 건 아닌데, 그 딱 오픈하기 전부터 그냥 밖에서 서서 이제 줄 서서 기다리시는 분들, 이 뭔가 제일 인상이 남는 것 같아요. 네, 기다리셔서
그 골든레이디라고 김상원 바리스타님 되게 엄청 좋아했던 여성 고객님 두 분이 있었는데 처음 들어오자부터 완전 남다르셨거든요. 막 입구부터 소리 지르시고 완전 소녀팬처럼 막 이렇게 손 한 번 이렇게 스치면 막 가음 지르시고 막 그 모습이 진짜로 붉고 와 진짜 연예인이시구나 이런 생각 들고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뭐 이런 행사를 통해서 이제 카페도 알리고 뭔가 커피도 알리고 그런 게 좋은 게 있어서 좋은 행사인 것 같습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되게 오래됐으니까 근데 이제 제가 있으면서 예전에 만났던 매장에서 저도 바리스타로 근무할 때 뵀던 분들이 또 저를 알아봐 주시고 인사해 주시고 또 뭐 오랫동안 오셨던 단골분들 그런 분들이 또 인사해 주시고 하셨을 때 되게 놀랍기도 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를 기억해 주시고 계셨다는 게 또 놀랍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그게 되게 감사했고요. 사실 그런 부분들이 감사했었고 그리고 뭐 제가 피드 올라온 것들 막 봤었을 때 아 맛있다, 뭐 멋지다 이런 걸들 봤을 때 되게 뿌듯하기도 하고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어떤 한 분이 음료에 대한 것들을 좀 상세하게 적어 놔주셨더라고요. 그게 이제 그분도 커피를 하시는 분이신데 적어 놓으신 그 부분이 제가 이제 로스터의 입장이니까 그 로스터의 입장을 좀 잘 이해해 주시는 듯한 그런 글을 적어 주셔서 좀 공감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커피의 맛의 표현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고객님이 전달을 받았을 때 커피를 드셨을 때 어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계속 갖고 있는데 그 부분을 조금 잘 얘기를 해주셔서 그래도 좀 잘 와닿게 느끼셨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진짜 이 행사 때문에 저희를 처음 이제 찾아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정말 멀리에서 와주신 분들도 계시고 서울에서도 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참 너무 감사하고 한 분 한 분 다 기억에 남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냥 저희 원래 매장을 늘 찾아오셨던 단골분들이 이제 모르고 오셨다가 혹은 알고 오셨다가 저희가 지금 에스프레소를 베이스로 한 메뉴를 판매하고 있는데 늘 바닐라 라떼나 뭐 아메리카노 같은 일반적인 어떻게 보면 조금은 대중적인 커피 메뉴를 드셨던 분들이 처음으로 에스프레소에 도전을 해보시고 이제 그런 경험이 굉장히 놀라움으로 바뀌는 에스프레소가 이런 메뉴구나 라고 이제 좀 그런 놀라운 순간을 경험하시는 거를 보면서 사실 그런 순간들이 그리고 그분들이 제일 제 마음속에 오래 남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카페에선 처음 보는 손님이었는데 여쭤보니까는 확실히 저희 카페는 안 오셨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김상훈 바리스타님 게스트 바리스타 이제 그 행사로 인해서 처음 이제 카페에 오셨고 말씀을 나눠보니 자기 커피에 대한 열정이 되게 많으신데 뭔가 누구하고 이제 대화를 해서 뭔가 지식을 쌓고 싶다는 이제 욕구가 좀 있으셨나 봐요. 그래서 그런 욕구는 이제 저희 카페에서는 늘 하던 일이니까 손님하고 대화하는 게. 그래서 손님이 다음부터는 이 카페를 좀 와야겠다. 나도 이제 좀 누군가랑 대화하면서 커피에 대한 좀 공부라든지 아니면 뭔가 뭐 토론이든 아니면 지식을 나누든 그런 걸 좀 해보고 싶다. 그런 손님들이 좀 있어서 그런 게 되게 좀 신기했어요. 처음 와보셨는데도. 헤어진 커플이 우연히 저희 카페에 와서 만나게 됐는데 그 남성분은 여성분에게 다시 뭔가 잘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하셨더라고요. 그거를 또 김상훈 바리스타님에게 상황 설명을 해주셔서 그걸 전달을 저희가 받았고 그래서 이제 시그니처 음료 설명을 하면서 하기 전에 일단 간단하게 밥은 드셨나 이런 식으로 연결을 어떻게든 해주려고 조금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단점일 수도 있고 장점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비교해 볼 수 있는 도시는 사실 서울? 제일 큰 도시이기도 하고 저희랑 지금 비교했을 때는 그랬을 때 단점이라고 하면은 사실 서울 같은 데 이렇게 큰 지역에 가보면 이런 스페셜티 어깨가 굉장히 커져 있는 시장이고 그리고 고객님들도 그런 거에 있어서 전혀 뭔가 거부감이 없이 잘 받아들이시고 모든 부분에서 다 잘 받아들이시는데 사실 여기에는 아직까지는 그런 고객님들이 좀 덜한 것 같고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장점인 게 저는 그래서 뭔가 저희가 저희 이름을 더 많이 보여줄 수 있고 저희를 더 많이 보여줄 수 있는 계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고객님들에게 스페셜티 커피는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 커피가 조금 더 알려줄 수 있는 계기, 장점이 있겠지만 또 단점으로 생각을 하자면 이제 그런 거를 좀 받아들이는 게 더디시죠. 네, 저의 고향은 사실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 커피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 활동 같은 거, 모임 그런 것도 아예 일절 없어가지고 부산에 오니까 되게 대표님들끼리도 이렇게 되게 친분도 많으시고 막 직원들끼리도 이렇게 교류도 많이 하는 걸 보고 되게 많이 놀랬고, 그래서 되게 그게 강점인 것 같지만 조금 단점이 있다면 스페셜티 커피 하면은 부산인데 되게 뭔가 그냥 아무 원두 가지고 스페셜티 커피 원두다 라면서 판매하는 지점들도 있는 것 같아서 뭔가 조금 그게 아쉬웠던 것 같아요. 뭔가 손님들에게는 아 이거 스페셜티 원두예요 라고 해놓고 그냥 아무 원두나 써서 판매하는 지점을 봤었던 것 같아서 그게 조금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부산이 이제 항구 도시다 보니까 이제 미크롭 이제 생두 같은 것들이 좀 이제 많이 들어오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더 빨리 이제 다른 지역보다 좀 빨리 이제 접해볼 수 있는 새로운 생두들이 접해볼 수 있는 게 좀 큰 장점인 것 같고요. 단점은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이런 스페셜티 커피는 하는데 이게 이제 좀 고객님들이 이제 서울 같은 곳에서는 되게 적극적이고 막 이렇게 활발하게 표현을 해주시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약간 부산은 아직까지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서 조금은 네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단점은 우선은 저도 마찬가지로 서울에 있는 카페들이나 카페쇼 이렇게만 봤을 때도 일단 규모 자체도 다르고, 그리고 조금 더 서울에 비해서 일단 다양성이라든지 대중이 인식하고 있는 정도라든지 그런 것들이 조금 다른 것 같고, 그래서 부산 커피의 장점 하면 우선은 되게 유명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네, 지금 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그래서 최근에도 이제 또 되게 좋은 성적을 거두신 바리스타님들이 많이 계시기도 하셔서 그로 인해서 부산 커피에 대한 이미지가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아직은 많다라는 게 장점일 것 같아요. 장점은 확실히 부산에 그래도 유명한 이제 바리스타 분들이 좀 몇 분 계시다 보니까 그런 분들 직접 볼 수 있다는 좀 반가움. 약간 이제 특히나 이제 모모스 커피의 이제 챔피언도 있고 정형영 바리스타 분도 이제 카페를 또 차리신다고 하시니까 그런 약간 가까운 데서 이제 챔피언을 볼 수 있다는 그런 좀 장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장점은 뭔가 좀 자유로운 것 같아요. 뭔가 다른 부산 스페셜티 커피를 봐도 뭔가 자기들만의 색깔도 있긴 하지만 뭔가 더 자유롭고 뭔가 이제 이게 나다라기보다는 그냥 손님들과 뭔가 자유롭게 소통하고 뭔가 커피를 주려고 하는 그런 게 너무 보여가지고 그게 너무 좋았고, 단점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많이 막 서울 수도권보다는 많이 알려지지가 않은 게 조금 아쉬운 게 단점이라 생각합니다. 스페셜티도 스페셜티지만 사실은 커피씬의 장점이라고 보여지는데 굉장히 힙해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개성이 넘칩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에서 누누이 얘기하는데 서울로 커피 투어를, 카페 투어를 올 게 아니라 카페 투어를 간다면 부산으로 가라, 부산으로 가세요 라고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 이유가 이제 이 힙한 감성, 개인적인 어떤 개성이 정말 이렇게 분출되는 그런 카페들이 정말 많아요. 저는 그런 카페들에 대해서 가면은 굉장히 너무 즐겁고 영감을 많이 얻고 그러는데 저한테 없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 부산 커피가 굉장히 다채롭고, 저는 오히려 커피 도시 하면은 부산 하고 떠오르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이제 영감을 얻는 카페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리고 그 중에서 굉장히 지역 기반으로 오랫동안 사랑받으면서 로컬 브랜드로 거듭나는 그런 카페들이 많은 곳도 사실은 부산이에요. 서울에 비해서 인구수가 사실 3분의 1인가 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카페의 비율이 높은 곳이 저는 부산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블랙업도 그런 곳 중에 하나죠. 15년이나 되는 업력을 갖고 있고 스페셜티 씬에서 이렇게 차근차근 성장해 왔는데 벌써 9개 지점, 직원이 92명, 그 중에서 바리스타만 62명. 이거 어마어마하잖아요.
이런 카페들이 사실 블랙업 말고도 더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부산 나름의 그 커피 씬에서의 어떤 독보적인 입지가 있다 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단점이라면은 이건 단점이 아니야. 그냥 오히려 너무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카페들이 너무 밀집돼 있어서 경쟁이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너무 힘들고 무서운 현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런 카페들이 톡톡톡톡 튀어나오는 것 같아요. 정말 자기의 개성이 이렇게 멋있는 무드가 있는 그런 카페들이 단점에서 나오게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것들. 장점은 되게 모두가 다 하나인 느낌? 끈한 제일 큰 장점이라면 저희 매장도 마찬가지고 이제 올해 같이 커피를 하셨던 분들이 대표님들이라도 충분히 있으시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서로 다른 매장 사람들도 잘 알게 되고 그런 관계의 유지, 관계의 친밀성 그런 것들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다른 데 매장 가면 인사도 자주 드리고 그런 점으로 교류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게 장점인 것 같아요. 사실 단점은 사실 저는 제가 여기 몸담고 있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근데 장점이라고 하면 이제 어쨌든 좀 이렇게 스페셜티 하시는 분들 저희 회사들끼리 또 돈독하게 잘 지내시기도 하고 그리고 서로 필요한 부분들을 도움 주고받고 하시는 것들이 되게 저는 그게 되게 큰 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저희 부산 커피가 발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장점이지 않을까? 네. 장점은 유대관계인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부산에서 커피 하시는 분들이 전부 뭔가 어떻게 보면 경쟁 상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경쟁 상대라는 느낌보다는 서로 같이 뭔가 협업한다라는 느낌이 강하거든요. 회사마다 굉장히 좋은 커피 회사나 그런 개성을 가진 스몰 로스터리들이 많고 근데 그런 곳들이 부산이라는 타이틀 아래서 뭔가 자꾸 하나가 되는 듯한 느낌? 그런 느낌들이 저는 부산이 가지고 있는 좀 힘이고 그게 제일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가 이제 뭔가 하나의 공동체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고 있고 그래서 그런지 단점에 대해서는 아직 크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다른 신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저는 가장 그냥 와닿게 느끼는 거는 유대감? 같이 이제 커피를 한다는 그런 목적성을 가지고 더 서로 좋아하고 서로 좀 도와주려고 하고 약간 그런 것들이 좀 끈끈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게 이제 프렌드십이라고 하죠.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어서 단점은 조금 저희가 또 개발 행사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행사들이 조금 활발하게 잘 안 되는 경향들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그 문화의 형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문화의 형성을 하는 게 조금 시장이 좀 좁은 것 같아가지고 사실 이제 서울 쪽이랑은 인프라가 다르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은 그런 활동들이 좀 다양하게 있었을 때 저희도 잘해야겠지만은 고객님들도 좀 좋은 시선으로 바라봐 주셔가지고 잘 참여를 해주시면은 좀 더 만족감 있는 행사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같이 해볼 수 있는 자리를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서로 일단 응원하는 마음이 내재돼 있다라는 것 같아요. 서로라면은 이제 스페셜티 시장에 있는 모든 스페셜티 커피인들을 응원하는 마음이 내재돼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예전에 잠깐 대회를 준비한 적도 있는데 그때 모모스나 다른 주변 모모스 커피나 다른 주변 카페에서도 정말 그냥 손발 벗고 다 도와주셨거든요. 그냥 저를 정말 잘 모르시는 분들도 해보겠니? 열심히 하고 싶으면 도와줄게 라는 마음이 정말 열려 있으시고 어떤 이렇게 행사를 할 때에도 와서 북돋아 주시는 것도 당연하고 당연하진 않지만 감사하게도 많이 해주시고 네 그런 식으로 일단 뭔가 서로가 뭘 하면 뭔가 일단 응원하겠다는 마음이 좀 내재되어 있는 것 같다라는 게 제가 생각하는 제 주변 커피 상황의 큰 장점인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을 많이 여쭤보세요. 이렇게 부산은 왜
뭐 어떤 부분들에서 이렇게 뭔가 커피적으로나 관계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로 뭐 왜 그러냐.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문화인 것 같아요. 그냥 뭐라고 대답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부산은 이런 문화로 처음부터 시작되어 왔고 그런 것들이 더 깊이 있게 가는 과정인 거고 또 그런 부분들은 우리 너무 당연하게 했지만 외부에서는 너희 문화는 좀 뭔가 특별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단 말이죠. 네. 그냥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열거하기에는 또 뭐 그런 장점들이 되게 많은데 근데 그런 부분들을 뭔가 하나로 얘기하기에는 굉장히 힘든 것 같고 부산 스페셜티 커피 아니면 이제 전체 커피 씬으로 부산의 커피 씬으로 이렇게 들어봤을 때는 지금 같은 어떤 관계나 아니면 뭔가 사업을 해가는 형태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그냥 뭐 하나로 얘기하기 힘든 그냥 부산만의 어떤 이제 문화로 자리 잡지 않았나? 그런 문화를 이렇게 보시면서 되게 독특한 아니면 좀 다른 어떤 커피에 있어서 좀 다르게 좀 들여다보시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게 보시는 것 같고요. 단점이라기보다는 그냥 앞으로도 그냥 이런 것들을 계속 잘 유지해 나가고 싶다. 그리고 지금 부산에서 커피를 하고 계신 여러 많은 그런 사업을 하시는 대표님들 그리고 바리스타님들이 계실 텐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렇게 부산에서 이렇게 외부에서 바라보는 이런 저희가 하고 있는 이제 커피 문화적인 부분들을 또 그런 분들이 같이 잘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게 좋다면 그게 외부에서도 좋게 바라봐진다면 지금 저희가 뭐 하나로 대변해서 이렇게 딱 말씀드리기 힘든 부분이 있지만 그런 문화를 잘 이해해서 또 외부에서 좋게들 바라보신다고 하면 그리고 본인들께서도 그런 부분들이 긍정적이라고 하면 저희가 지금 이렇게 이런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부분들 안에서 그분들도 잘 들어오셔가지고 부산만의 어떤 형태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해봅니다. 네. 자, 많은 분들이 제가 인스타에도 썼지만 블랙업 커피 부산에서 이렇게 핫하고 매년 정말 핫한 커피들이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트렌디한 커피들이. 그리고 이 유행에 굉장히 민감한 도시가 또 부산이고 이 커피 씬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씬 안에서 블랙업이라는 브랜드를 많이들 이름은 들어봤어도 블랙업이 어떤 곳인지는 많이들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저번에도 보헤미안 라플루마가 어떤 곳인지 이걸 다시 한번 설명을 했었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인 개념인 것 같아요. 블랙업이. 블랙업을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리스펙할 부분들이 많고 커피 기업으로서 이렇게 묵묵히 자기 얘기를 꾸준히 가면서 그리고 바리스타들한테 많은 기회와 혜택을 주는 곳인데 이런 것들이 유행에 민감하지 않다는 이유로 그리고 그렇게 유행에 트렌디한 느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 이름이 많이 이제 회자되지도 않고 이제 묻혀가는 느낌인데 저는 이쯤에서 우리가 지속 가능성을 얘기를 한다면 이 스페셜티 씬에서 그걸 누누이 얘기를 한다면은 블랙업을 한번 봐라 라고 얘기를 하고 싶네요. 그래서 젊은 바리스타들도 좀 관심을 가지고서 묵묵히 꾸준히 가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인지 그리고 바리스타들한테 처음부터 확 잘해라 뭐 핫해져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얼마나 부담이에요. 그런데 묵묵히 꾸준히 가면은 잘할 수 있다 라는 메시지를 행동으로 보여주는 곳 그것이 블랙업이다. 그래서 좀 많이들 한번 이 행보들이 어떤 것인지 곰곰이 한번 씹어보는 기회가 되는 게스트 바리스타였으면 좋겠습니다. 블랙업 캐치프레이즈가 커피로 모두가 즐거운 공간 이건데 그게 손님들도 즐거운 공간인데 일하는 바리스타들도 즐거운 공간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모두가의 의미는 손님과 바리스타 모두의 의미인 거기 때문에 그런 공간을 어떻게 15년 동안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왔는지 그걸 한번 곱씹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블랙업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